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의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오면서 공기질이 점점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흐린 곳도 많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3.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3도, 포항은 영상 3도, 영덕 6도, 울진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13도, 포항과 경주 15도 선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리더라도 건조함은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찬바람이 내려오겠습니다.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0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부둣가에서 항만 노동자가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1년에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부둣가에서 30대 항만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육지와 선박을 잇는 연결판 위에 정차해 있던 1톤 포터가 경사로를 타고 내려왔고 이를 막던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포터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포터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분이 막아보려고 하시다가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끼이게 된, 그러니까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외상은 없었고, 네. 뭐 내부에서 어떻게 됐는 건지. 이렇게 항만에서 차량이나 기계 등에 끼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로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9년간 협착사고는 모두 236건으로 항만 전체 산재 사고의 22.6%를 차지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을 살펴보면 항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협착사고가 추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전국의 항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38명, 해마다 3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항만에서 화물 노동자나 하역 노동자의 산재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방문책을 하루빨리. 전문가들은 항만 작업 자체가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작업 방법과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고 있고 하역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야의 제한이라든지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은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가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마련되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평택항에서 하역 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항만 사업장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항만 산업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다음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대재해안전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협의체위원으로는 포스코와 코오롱, SK와 영풍 석포재련소 등 도내기업 관계자와 연구원 등 26명이 위촉됐습니다. 경북도는 기업체들이 분야와 사업장별로 중대재해 대응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여행업이 다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이달 국제선을 재개하려 했지만 무산됐고 대구를 방문하려던 해외 단체 관광객은 모두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국제공항 국제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초부터 꽉 막혔습니다. 이달부터 국제선을 재개하려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제동이 걸렸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30일부터 대구와 방콕을 오가는 항공편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 30일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그것들 따른 상황을 봐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에 가봐야 코로나가 어떻게 잠잠해질지. 코로나 사태 뒤 지난달 처음으로 재개된 해외 단체 관광객의 대구 방문도 이달 들어서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열흘 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외 단체 관광객이 이달 3차례에 걸쳐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품은 이렇게 출시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모객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부분 좀 있는 상황이에요. 1월 달도 원래 다 상품이 예정이 돼 있는데 국제선 재개가 무산되면서 해외 관광 상품은 모두 취소됐고 국내 여행 상품도 잘 팔리지 않아 지역 여행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뒤 한 달 동안 잠깐 여행 수요가 일었지만 방역 강화 조치 뒤 이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살짝 이게 국내 여행이 살짝 이렇게 시작이 되려 했는데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마저도 완전히 90% 이상은 모든 여행이 다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여행업계는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에서도 제외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발생했습니다. 그제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어제는 초등학생 9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추가 확진됐고 북구의 한 유치원과 관련해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북구의 병원에서 환자 1명이 확진됐고 북구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 발생했습니다. 그제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관련 학교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가족 4명 등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3개 초중학교에서 5명이 확진됐고 관련 학교 710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한편 경주 지역 확진자는 1,438명으로 168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그동안 광주의 참상으로만 기억되던 항쟁이 전국적인 투쟁으로 재조명되는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해 전국 6곳 민주화 유공자 단체가 5.18의 지역 단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첫 무력 진압지는 대학생 40여 명이 농성 중이던 전북대였습니다. 5월 18일 새벽 1시, 7궁수 여단이 진입한 전북대에서 2학년 이세종 학생이 숨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첫 희생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5월 민주화 투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같은 날 부산에선 남포동 부영극장 앞 대학생 시위와 유인물 살포가 잇따랐고 서울에선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던 대학생 김의기 열사가 숨졌습니다. 지역 민주화운동단체들은 충청과 대구 경북, 강원, 전북 등 전국의 5.18 희생자와 피해자가 최소 61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주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들의 투쟁이었고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80년 5월의 전국적인 투쟁 움직임은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저항투쟁, 광주항쟁과 연대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전국 6개 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전국 지역 단위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으로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광주 관련,
5월 18일 관련 시기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 등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채용해서 같이 조사를 하는 방식, 피해자 중심, 현지 중심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 기간은 딱 1년 남았습니다. 광주 5.18 학살과 연대한 전국 투쟁의 전모를 밝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에서 아파트 분양 청약이 연이어 미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한신공영이 지난 10일 청약을 마감한 A2블럭의 경우 일반 분양 1,567가구 가운데 840가구가 미달됐고 A4블럭에서도 일반 분양 591가구 가운데 510가구가 미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약이 마감된 대방 산업개발의 2개 단지도 일반 분양 1,317가구 가운데 314가구가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포항 펜타시티는 도심지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 조만간 이뤄질 도심지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대기 수요가 많은 것이 청약 미달의 원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령 낙동강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10km 이내를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21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가금류 일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가 있는 영주 2곳, 봉화 2곳, 칠곡 1곳은 이미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이후 전국적으로 11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야생조류 검출 사례는 15건입니다. 경북도 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과 교육 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북은 처음으로 11조 원대 예산 시대를 열게 됐고 경북교육청도 올해보다 7천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예결특위가 일부 삭감하거나 증액한 부분이 있지만 내부 유보금과 예비비로 그대로 반영되면서 사실상 원안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11조 2,527억 원, 올해보다 5.6%, 5,900억 원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11조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10개 주요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은 그야말로 사중구생의 한 해였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20억 원 규모의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에 1,070억 원을, 백신 글로벌 기업 육성 사업 등을 비롯해 미래 산업 활성화에 8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2차 보전에 181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5조 1,162억 원, 올해보다 16.1%, 7,105억 원이 늘었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 줄이기에 집중 투자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 회복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본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715억 원을,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 육성에 1,900억 원을, 돌봄 지원 등을 강화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에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경북도 내 모든 유치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209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쓸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편성된 첫 예산안인데 코로나로 인한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의 손실이 보존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괴릉농장 이영철님 200만 원, 울진군 세신 가설 산업 200만 원, 울진군 만수무강 장국중님 100만 원, 울진군 후포 홈마트 대표 김재훈님 100만 원,
경주시 외동읍 새마을 동우회 50만 원, 울진 남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및 교직원 일동 35만 6,230원, 울진군 삼율 1, 2 주민 일동 30만 원, 울진군 남울진 농업협동조합 30만 원, 울진군 자활기업 옹달샘 강병기업 20만 원, 울진군 명진건설 대표 지수명님 20만 원, 소태 1위 마을주민 일동 20만 원, 울진군 학곡 1, 2 노인의 일동 20만 원, 울진군 북면 샛별 냉동공조 20만 원, 울진군 기빈장 모텔 손상균님 20만 원, 경주시 용강동 이순덕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 7리 노인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부고 1, 2 김귀래님 10만 원, 울진군 최광화님 10만 원, 울진군 신정조님 10만 원, 울진군 오곡일이 비량농원 김용필님 10만 원, 울진군 남산동 경로당 10만 원, 울진군 황학모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후정일이 주민 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오면서 공기질이 점점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흐린 곳도 많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3.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3도, 포항은 영상 3도, 영덕 6도, 울진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13도, 포항과 경주 15도 선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리더라도 건조함은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찬바람이 내려오겠습니다.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